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배행입니다. 2024년 하반기 은행권 채용 공고가 계속 뜨고 있죠. 이번에는 기업은행 채용 공고가 떠서요. 기업은행 자소서도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텐데, 제가 하나은행 자소서 작성 필성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행보다 하나은행이 이제 전형 기간이 더 길더라고요. 우리 기업은행도 그 전형 기간은 여러분들이 자소서 적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는데 추석 끝나고 아마 서류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의 은행 취업까지 우리 마이 멘토와 함께 하고 있는 자소서 작성 필승 포인트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먼저 채용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채용 일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죠? 지금 서류 전형이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추석 연휴 때 자기소개서 적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나은행도 적어야 되고 기업은행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10월 4일날 서류 발표가 나고요. 10월 19일날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은 10월 24일날 발표가 나고 11월 첫 주에 기업은행에서는 실기 전형 실기시험이라고 하죠. 1차 면접인데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차 면접 실기시험을 보는데 그 면접 종류는 토론, 발표, 인터뷰, 팀플까지 해서 지난 전형과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일 면접이고 과거에는 기업은행 합숙 면접도 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계속 당일 면접으로 바뀌어서 당일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면접 시험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최종 면접, 임원 면접입니다. 요게 12월 첫 주에 면접을 보고 12월 중순쯤 최종 발표가 나는 그런 일정으로 기업은행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7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죠. 자기소개서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보기 전에요. 기업은행은 캠퍼스 리크루팅이 있죠. 그래서 채용 설명회라고 하는 캠퍼스 리크루팅. 여기서 이제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이거를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은 붙여놨습니다만은, 채용 설명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그 전국 지방 그 국립대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기업은행 지원하실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직접 실전으로 한번 보시면 기업은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생깁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최근에 각 은행들이 모두 4문항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1500바이트씩 총 4문항, 총 6000바이트면 한 3000자 정도 분량이 되죠. 3000자 정도 분량이 되고 분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은행은 우리 취준생 20대 후반의 분들이 10대 때부터 제가 기업은행 그 자기소개서 문항을 쭉 10수년간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기업은행 자기소개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 취준생 분들이 적기에 어려운 그런 자기소개서 문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1번.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그 이유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해서 1500바이트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필성 포인트가 바로 밑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질문은 지원 동기하고 입행 후 역할을 묻는 질문이죠. 앞에 어떤 질문이 추가로 되어 있냐면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원 동기에 제가 적어놨죠. 직업 선택 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지원 동기에 포함해서 적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포함해가지고 지원 동기에다가 저는 직업 선택할 때 땡땡땡 한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기업은행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 논리가 나오겠죠.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항목입니다. 근데 기업은행은 이런 항목을 갖추고 있고 다른 은행하고 다르게 이런 곳이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요 내용을 지원 동기에 적는데 지원 동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입행 후 역할을 이제 함께 적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저기에 입행 후 역할에 갈로치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전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입행 후 계획을 적어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기업은행에서는 요번에 역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와 역할이라는 단어의 차이는 저는 괄로치고 계획이라고 적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역할이라고 하는 게 왠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무적이고 좀 더 실용적이고 뭐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말하는 거라면 역할은 뭐냐? 난 구체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 구체적으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뉘앙스가 좀 더 들어가게 그냥 두루뭉술한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의미의 계획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구체적일 수 있는 그 단위, 마지막 그 단위, 최소 단위, 그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면 저 입행호 역할이 그래도 글이 적혀질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마지막 제일 맨 밑에 그 가장 구체적인 이 단위에 어떤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생각이나 그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 역할을 적는 부분이 좀 생각보다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 1번에서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죠. 자, 1번 그럼 글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될 건가 라고 하니까 1번을 750바이트, 750바이트 이렇게 제가 나누어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죠. 앞부분 750바이트에는 내가 직업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요소와 함께 지원 동기를 750바이트 적겠다. 그 다음 뒷부분 750바이트는 내가 입행 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750바이트 정도 적어보겠다. 자, 기업은행은 이번에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렇게 분야로 나누어서 뽑고 있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금융도 해도 좋고, 개인금융도 해도 좋고, 또 뭐 정책금융을 해도 좋고, 뭐 외환 업무를 해도 좋고, 어떤 업무든 또 지점이든 아니면 본점이든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뒷부분 750바이트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1번에서의 요령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번 문항 답변과의 상관성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4번 문항을 보면 1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하고 싶을지라고 이제 이 부분을 적게 되는데, 나중에 4번 문항을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요 답변이 4번 문항에서의 어떤 답변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어 보실 수 있다면 또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2번 벌써 어렵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고,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라. 오케이,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할 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을 적어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경험을. 근데 그 다음에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차별화된 강점 이거를 적겠다. 오케이, 그것도 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해야 할 단점. 자, 이 한 경험을 통해서 저 내용을 다 적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 차원에서 제가 저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경험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 1500바이트를 가지고 경험을 두 개를 적고 강점 경험 하나, 단점 경험 하나 이렇게 적어야 될까? 아니면 경험을 하나를 적어야 될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도 이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될지 한번 보죠. 즉, 강점과 단점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경험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A라는 경험을 했는데 이 A라는 경험을 통해서 요 안에서 내가 차별화된 강점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보완해야 할 단점도 이 A 경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베스트입니다. 자, 근데 그게 그런 경험을 찾기가 이제 제가 앞에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런 경험 잘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두 번째로 강점이나 단점, 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험을 찾아야 될 텐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강점이 나오는 경험을 찾겠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단점도 어떻게 이제 글로서 연결을 시키면서 반면에 보완해야 할 단점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뉘앙스의 글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도 이제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자, 구조가 750자, 750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전반부 750자에는 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하나 750자 적어봅니다. 뭐든지. 그게 강점, 단점 다 나오는 경험이면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면 강점 하나만이라도 그 나오는 경험을 750자 정도 경험을 적어봅니다. 그 다음 후반부에는 일단 거기에서 이제 최소한 강점 하나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적었을 거니까 후반부에는 강점, 약점을 포함해서 이제 750자를 적는 겁니다. 즉,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강점을 발견했다, 이런 강점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적고, 그 밑에 단점은 최대한 이 경험과 연관을 시키면서 반면에 이런 단점도 보완해야 할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750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적어보라 라고 하는 게 저의 조언입니다. 예, 그래서 2번은 좀 어렵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거는 경험 하나에 강점과 단점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 그걸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어렵다. 뭐 역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기업은행 자기소개서는 항상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소서 첨삭 문의는 마이멘토 1660-1312 마이멘토 대표 번호입니다. 은행권 취준생 분들의 은행 취업까지 마이멘토와 또 미스터뱅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마이멘토라고 검색만 해봐도 나옵니다. 예, 그렇게 검색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시고, 이 페이지는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지금 수백 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통해서 여러분들끼리 소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저랑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아래쪽에 비번 1312 비번 있죠. 비번 치고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실명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닉네임으로 그렇게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봐야 되겠죠. 3번입니다. 팀워크를 높이거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이를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1500바이트를 줬습니다. 먼저 이 구조를 750 플러스 750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팀워크 경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경험 자체는요. 팀워크, 그 다음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서 기술하라 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까지를 경험이나 노하우, 사례까지를 750바이트를 일단 적어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를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문항을 빼보시죠. 저 문항을 빼면 저 부분을 그냥 그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끝날 겁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만 질문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가면 한 두세 줄 정도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은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또 적을 겁니다. 만약에 그 노하우를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질문이 끝나도 여러분들은 두세 줄을 적을 겁니다. 근데 질문에 어떻게 냈냐면 이를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끝에 적는 그 두세 줄짜리 이게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게 질문자의 의도겠죠, 당연히. 만약에 두세 줄 정도만 읽고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노하우를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를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 경험이나 뭐 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에 대한 경험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적는 건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요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제가 750, 750. 자, 저 부분은 앞에 750은 그 팀워크 관련된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관련된 경험 사례를 적은 거고, 뒤에 750은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750바이트를 적어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750바이트를 적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또는 저 1000 플러스 500, 1000바이트 플러스 500바이트로 적어도 경험을 1000바이트 정도 적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 500바이트 이상은 적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500바이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이 자기소개서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자기소개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저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적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일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기업은행 현직자라든가 꼭 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의 시중은행의 현직자나 좀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은행에 들어가서 내 이과 경험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접할 수 있는 어떤 경험 사례, 은행에서 닥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자,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지, 나의 노하우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얻어보고 그걸 가지고 글을 500바이트에서 750바이트 정도 이렇게 좀 적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생활을 해보지 않았고 실제로 인턴이나 이런 생활도 해보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 잘 예측이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적다 보면 상당히 막연한 글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글이 아니라 상당히 막연한 상황이 나오니까
이 3번은 저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향후 근무하고 싶은 희망 분야, 이 4번은 아까 1번하고도 관계가 살짝 있다고 했죠. 자, 본인이 향후 근무하고 싶은 희망 분야가 영업점이냐, IB냐, 리스크나 디지털이냐 이 등에서 기업은행의 강약점. 자, 내가 근무하고 싶은 게 만약에 영업점의 기업금융 분야다라고 해보죠. 자, 영업점의 기업금융 분야에 있어서 기업은행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기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 달라. 즉 발전 방향 누구의 발전 방향이냐? 너 지원자의 발전 방향이 아니고 기업은행의 발전 방향. 기업은행이 어떻게 발전 방향성을 가지고 와야 될지 제안을 한번 해봐 달라라고 하는 게 이 4번 문항입니다. 역시 또 어렵죠. 그래서 기업은행 자기소개서는 지금 뭐 1번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어려운 어떤 포인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구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750, 750 바이트로 이렇게 정확히 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면 자, 내가 기업은행의 강약점까지 적는 부분을 전반부 750바이트에 적겠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후반부 750바이트에 적겠다라고 하는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 강약점이 어려울까 발전 방향이 어려울까 하면 발전 방향을 여러분들이 적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 쪽을 최대한 더 분량을 늘리셔서 맥시멈 750바이트 뭐 더 이상 늘리면 더 좋습니다. 근데 뭐 500바이트 이하로 이렇게 적지 마시고 최소한 한 반 정도 전체 1500바이트의 반 정도는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1번 문항하고 상관성이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1번 문항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입행 후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 4번에서 이야기하는 발전 방향에 맞게 거기에 맞는 나의 역할을 찾아내가지고 1번과 4번이 이렇게 상관성이 있게 글을 적어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글이 나오겠죠. 더 연결이 되는 그런 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은행은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을 보니까 1번에서는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발전 방향. 자, 기업은행이 만약에 영업점의 기업금융으로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까? 타행들 조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분야의 레포트 같은 조사 연구 자료를 보면 그 해외 선진화된 금융 기법이라든가 뭐 금융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향성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담보력이 없지만 중소기업들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좀 막연합니다. 그냥 중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깊이 들어가서 글을 적어야 그게 가장 깊이 있는 글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야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들이 읽을 때도 이 지원자는 고민을 꽤 많이 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자기소개서 4번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면요. 기업은행 자기소개서는 1번 보죠. 1번 입행 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항이죠. 자, 그 다음 2번. 자, 경험 하나를 찾는데 저기에서 강점과 약점을 이제 연관시켜서 적어야 되는데 그 적기가 물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2번도 어렵다고 했죠. 자, 3번. 그 다음에 이를 은행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적기가 3번에서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좀 고민해서 적어보라라고 했고, 4번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해달라. 저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1번, 2번, 3번, 4번 다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다 어려운 어떤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좀 시간은 길게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주위에 혹시 현직자라든가 도움 받을 분 있으면 도움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기업은행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은행권 취준생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자기소개서 적으실 때까지 마이멘토와 미스터 뱅이 함께 하겠습니다.